서울 한복판 번화가 골목어기 오징어 튀김과 떡볶이 냄새가 진동하는 작은 노점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이춘희, 올해 65살의 무뚝뚝한 아주머니죠.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춘희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확함으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떡볶이 하나에 오징어 튀김 둘이면 5,000원이야. 춘희의 목소리는 딱딱하고 차갑습니다. 손님들은 처음엔 그 무뚝뚝함에 당황하지만 곧 그 정확한 맛과 깔끔한 서비스에 단골이 되어버리죠. 춘희의 손놀림은 군인처럼 정확했습니다. 떡볶이를 젓는 속도, 튀김을 뒤집는 타이밍, 심지어 잔돈을 건네는 각도까지 모든 게 기계적으로 완벽했죠. 가게 한쪽 벽면에는 낡은 쪽지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편지였죠. 이 집은 엄마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감옥이었어요. 춘희는 매일 아침 그 쪽지를 한 번씩 만져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종이가 너덜너덜해져도 글씨가 번져도 춘희에게는 소중한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아줌마, 여기 떡볶이 맛있다며? 젊은 손님이 물어봅니다. 춘희는 대답 대신 묵묵히 떡볶이를 퍼담습니다. 말은 적지만 그 손길에는 이상한 정성이 담겨 있었죠. 마치 전쟁터에서 동료를 돌보듯 한 그릇 한 그릇에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주변 노점상들은 춘희를 군인 아줌마라고 불렀습니다. 워낙 규칙적이고 정확해서 붙은 별명이었죠. 하지만 정작 춘희의 진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하고 성실한 노점상 아주머니일 뿐이었죠.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무렵 춘희는 마지막 손님을 받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중한 인사를 받으며 춘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기름을 정리하고 식기를 닦고 내일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죠. 매일 같은 루틴, 매일 같은 하루. 춘희에게는 이곳이 전부였습니다. 딸을 잃고 꿈을 잃고 과거를 묻고 살아가는 작은 전쟁터였죠.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1980년대 군복무가 남자의 전유물이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20살의 이춘희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자로서는 최초로 해병대에 지원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여자가 무슨 해병대냐, 정신 나갔냐며 손가락질했죠. 하지만 춘희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라를 지키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면접관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죠. 그 눈빛에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춘희는 해병대 여군 2기로 입대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옥 같은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춘희, 팔굽혀펴기 더해. 교관의 고함 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남자 동기들도 힘겨워하는 훈련을 춘희는 이를 악물고 버텨냈죠. 유격훈련, 사격훈련, 격투훈련까지 모든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격 실력은 남다른 수준이었죠. 백발백중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저 여자 정말 귀신 같다니까. 동기들 사이에서 춘희는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어떤 어려운 임무도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춘희를 보며 모두가 혀를 내둘렀죠. 심지어 상급자들도 춘희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병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여군이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렇게 춘희는 국방부에서 훈장까지 수여받은 유일한 여성 하사관이 되었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출연했죠. 대한민국 최강 여군 이춘희라는 타이틀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도 잠시, 운명은 춘희에게 가혹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함께 복무하던 남편이 훈련 중 실종된 것입니다.
산악훈련 도중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행방불명이 되었죠. 남편을 찾아주세요. 제발요. 춘희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수색 작업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갓 태어난 딸이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을 잃은 춘희는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딸 하나 남았는데 내가 쓰러지면 그 애는 누가 키우나. 화려했던 군인 생활을 접고 춘희는 아이 엄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군인에서 어머니로의 전환은 생각보다 어려웠죠. 엄마, 다른 엄마들처럼 부드럽게 안아주면 안 돼? 딸 미영이의 말에 춘희는 멈칫했습니다. 군대에서 단련된 몸은 강철같이 단단했고 포옹조차 어색했죠.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했어. 춘희는 어색하게 딸을 안아주려 했지만 미영이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학교 학부모 모임에서도 춘희는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저 아줌마 되게 무섭지 않아? 말투도 군대 같고. 다른 엄마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춘희는 자신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걸 느꼈죠. 부드러운 어머니가 되고 싶었지만 몸의 밴 군인 기질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군인이지 부모가 아니야. 고등학생이 된 미영이가 폭발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엄마 보고 다 무서워해. 왜 다른 엄마들처럼 못해? 춘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라를 지킬 줄은 알았지만 딸의 마음을 지키는 법은 몰랐던 거죠. 결국 미영이는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 덕분에 강해졌어요. 하지만 전 더 이상 엄마 같은 삶은 살고 싶지 않아요. 차가운 말을 남기고 떠나는 딸을 춘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죠. 군인은 나라를 지켰지만 나는 아이를 지키지 못했구나. 혼자 남은 집에서 춘희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 많은 훈장과 표창장들이 무색하게 느껴졌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어머니라는 생각에 춘희는 무너져 갔습니다. 그렇게 춘희는 과거를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군복을 모두 정리하고 훈장들을 상자에 넣어 깊숙이 감춰두었죠. 이제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작은 노점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죠. 춘희가 노점을 시작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골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단골 손님들도 생기고 다른 노점상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골목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다른 노점상들이 수군거리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죠. 요새 저 양아치들이 자꾸 와서 협박한다니까. 자릿값 내라고 하면서 말이야. 춘희는 별 관심 없이 들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그 문제가 춘희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정오가 막 지난 시간 손님들이 뜸한 때였죠. 갑자기 검은 옷을 입은 남자 4명이 노점 앞에 나타났습니다. 맨 앞에 사내가 입을 열었죠. 할망구, 여긴 우리가 관리하는 자리야. 춘희는 묵묵히 떡볶이를 적고 있었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사내는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야, 들리지도 않나? 귀 먹었어? 목소리를 높였지만 춘희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튀김을 뒤집을 뿐이었죠. 들으셨죠? 자릿값 내놓으라고요. 다른 사내가 나섰습니다. 화가 난 얼굴로 춘희 앞에 바짝 다가섰죠. 매달 50만 원씩 내면 우리가 보호해 드릴게요. 안 그러면 협박조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춘희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 사내들을 훑어봤죠. 보호?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보호한다고? 사내들은 춘희의 눈빛에서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물러설 수는 없었죠.
그때 한 사내가 손을 들어 튀김솥을 치려고 했습니다. 춘희의 소중한 생계수단을 망치려는 순간이었죠. 그 찰나 춘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해병대 이기의 본능이 깨어난 것입니다. 순간 춘희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튀김솥에 손을 뻗던 사내의 팔목을 정확히 잡아챈 것이죠. 사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춘희의 손아귀 힘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마치 쇠고리에 팔이 끼인 것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춘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갔습니다. 내 기름에 손댔다간 그 손 다시는 못 쓸 줄 알아라. 사내는 팔목에서 뼈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니, 들었다고 생각했죠. 춘희의 소나기가 점점 더 세게 조여왔거든요. 주변 노점상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춘희의 변화에 모두가 놀라고 있었죠. 저 아줌마가 저런 모습이었나?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춘희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전투 태세를 갖춘 군인 같았죠. 다른 조폭들이 당황했습니다. 야, 할망구 하나가 뭘 어쩐다고. 하지만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춘희가 잡고 있던 사내의 팔목을 살짝 비틀자 그가 무릎을 꿇어버렸거든요. 아, 놔줘요, 제발. 비명이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리까? 춘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허락 때문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땀과 눈물로 지켜온 곳이거든. 조폭 대장이 나섰습니다. 야, 할망구, 우리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춘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잡고 있던 사내의 팔을 더 비틀었죠. 아, 더 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른 조폭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그때 춘희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큰 존재감이 느껴졌죠. 다음에 또 와서 장난치면. 춘희의 눈빛이 사내들을 하나씩 훑어봤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다치게 될 거야. 위협이 아닌 경고였습니다. 확신에 찬 경고였죠.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붕어빵 장수 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줌마,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이라더니 전설이었구먼. 그의 말을 들은 다른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고 보니 맨날 자세가 군인 같더라니까. 조폭들 사이에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말에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거죠. 그중 한 명이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춘희, 해병대 여군 이기. 화면을 보던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어라? 이거 진짜네? 검색 결과에는 젊은 시절 춘희의 사진이 떴습니다. 군복을 입고 훈장을 받는 모습,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들이 줄줄이 나왔죠. 국방부 표창 받은 인물이잖아. 대한민국 최강 여군이었다고 나와 있어. 조폭 대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설마 그게 진짜야? 노점상 할망구가.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 젊은 춘희의 눈빛은 지금의 춘희와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대장님, 우리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팔목을 잡혔던 사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손목이 저려왔거든요. 저 아줌마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다른 조폭들도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춘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장사만 하던 아줌마가 이런 면이 있었다니 모두가 놀라워했죠. 역시 뭔가 다르다 했어. 저런 포스가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감탄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춘희는 다시 자리에 앉아 떡볶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다친다. 조폭들은 그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조폭들이 물러난 후에도 긴장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춘희 주변의 상인들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본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춘희는 여전히 묵묵히 장사를 계속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옆 가게 순대국집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춘희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죠.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담담한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위협도 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조폭들이 완전히 포기했을 리는 없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나타났죠. 할망구, 지난번 일은 우리가 봐준 거야. 대장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번엔 곱게 못 넘어간다. 춘희는 이번에도 차분했습니다. 떡볶이를 저으며 말했죠. 내가 여기까지 온 길은 목소리가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자립감 몇 푼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 그녀의 과거가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갑자기 춘희가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전투 자세였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춘 자세는 완벽한 격투 준비 동작이었습니다. 이 자리는 내 딸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곳이야. 춘희의 눈빛이 사나워졌습니다. 조폭들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춘희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거든요. 수십 년 전 전장에서 단련된 살기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할망구, 진짜 위험한데? 조폭들끼리 수군거렸죠. 주변 상인들이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군인은 다르다. 저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나. 감탄의 박수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춘희를 응원하는 마음이 담긴 박수였죠. 그 소리를 들으며 춘희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폭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고 골목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죠. 하지만 춘희에 대한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모두가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우리 골목의 수호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생겼죠. 그런 어느 날 오후 춘희의 노점에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죠. 춘희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춘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토록 보고 싶던 얼굴이었거든요. 엄마.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희는 말을 잃었죠.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영아. 겨우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전부였어요. 모녀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영상 봤어요. 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터넷에 다 올라왔더라고요. 엄마가 조폭들한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 춘희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영상으로 찍혔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 영상 보면서 알았어요. 미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강해야 했는지, 엄마가 날 위해 군복을 벗었다는 걸. 춘희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딸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엄마. 미영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마음도 모르고 저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엄마가 더 힘들었을 텐데. 춘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꽉 안아주었죠. 괜찮다. 춘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이제 와줬으면 됐어. 모녀의 포옹을 보며 주변 상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감동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이젠 너만은 지킬 수 있겠지. 춘희가 딸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전부를 걸고라도. 그 말 속에는 해병대 2기 이춘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던 군인에서 딸을 지키는 어머니로, 그리고 이제는 가족을 지키는 한 사람으로 말이죠. 해가 저물어가는 골목에서 모녀는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것 같았죠. 춘희는 딸의 등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이 작은 노점이 결국 딸을 다시 데려온 것 같다고 말이에요. 엄마, 이제 같이 살아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엄마 일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춘희는 고개를 저었죠.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다만, 춘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와서 떡볶이 한 그릇 먹어주면 돼. 미영이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네, 엄마. 자주 올게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춘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춘희 씨, 정말 잘 됐네요. 가족이 화목해야 장사도 잘 되는 법이죠.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춘희는 처음으로 이 골목이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춘희는 오랜만에 상자 속 훈장들을 꺼내봤습니다. 먼지가 쌓인 국방부 표창장, 해병대 최우수 하사관 증서들. 예전엔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그저 추억의 조각들로 느껴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며칠 후 춘희의 노점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해병대 아줌마네 떡볶이 미영이가 선물한 것이었죠. 엄마 과거를 숨기지 마세요. 그게 엄마의 자랑이잖아요. 딸의 말에 춘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당당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골목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온은 달랐죠.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끈끈한 유대감으로 이루어진 평온이었습니다. 춘희는 매일 아침 딸의 쪽지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감옥이 아닌 사랑의 편지가 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해병대 아줌마네 떡볶이입니다. 춘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님들도 그 변화를 느꼈죠. 여기 정말 맛있어졌네요.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해병대 2기 이춘희. 한때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었고 한때는 상처받은 어머니였으며 이제는 골목을 지키는 노점상 아주머니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이 진짜 춘희였어요. 강하면서도 따뜻하고 냉정하면서도 정이 많은 완전한 한 사람의 이야기였죠. 저녁 무렵 미영이가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렀습니다. 엄마, 떡볶이 하나요. 장난스럽게 주문하며 웃었죠. 춘희도 덩달아 웃으며 딸만을 위한 특별한 떡볶이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매콤하게,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미영이의 말에 춘희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요리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군인의 정확함과 어머니의 사랑이 만나 만들어낸 최고의 맛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골목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모녀가 나누는 대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춘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거창한 명예나 훈장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전설의 해병대 여군 2기 출신 노점상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지도 상처를 붙잡고 있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오직 현재를 살아가며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가는 진짜 용기 있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